안녕하세요. 매정중학교 창의수학 동아리장 황지훈입니다. 오늘은 작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도의 유래, 작도가 시작된 이유를 알아보고요. 작도의 종류, 여러가지 작도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기초작도로 어려운 작도를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기초적인 작도법을 숙지하고요. 다음은 생활 속의 도형들의 작도법을 알아보는 여러가지 작도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5개의 중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작도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마지막으로 작도 3대 불능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작도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애플의 아이콘을 작도하는 방법, 오른쪽의 그림은 태극기를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것보다는 길이를 옮기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작도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를 할 때에는 눈금 오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의 중점을 찾을 때 눈금이 있는 자를 사용하면 손쉬운 방법이 있지만 이는 작도가 아닙니다. 각도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작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일까요? 작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간단한 요소를 공리라고 부르고 이들을 기초로 하여 지식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장 간단한 요소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클리드의 공리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한 점에서 어떤 다른 한 점으로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임의의 선을 따라 다른 선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등 유클리드의 공리는 매우 자명한 명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유클리드가 자명한 요소들, 간단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지식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도형에 관한 가장 간단한 요소는 직선과 길이고 이들을 나타내는 도구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였습니다. 자의 눈금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컴퍼스를 사용했죠. 따라서 그들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렸고 이가 작도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마저 작도를 중요한 기술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그들의 전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복회와 여화가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작도를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작도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클리드 작도입니다. 이는 작도라고 하였을 때 보통 떠올리는 작도이고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자만 사용하는 작도입니다. 컴퍼스 없이 눈금 없는 자만 사용하는 작도이고 세 번째는 이와 반대로 자 없이 컴퍼스만 사용하여 도형을 그립니다. 네 번째는 컴퍼스가 헐거운 작도입니다. 컴퍼스로 길이를 옮길 때 컴퍼스를 종이에서 떼면 바로 컴퍼스의 길이가 바뀐다는 가정하에 작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시스 작도입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외에 다른 자고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작도입니다. 자만 사용하는 작도의 예시입니다. 두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서로 평행하는 선분인 A, B와 G, H를 그리는 과정인데요.
두 원을 O1, O2라고 하고 O1 위에 한 점 P를 잡습니다. 그 뒤 두 원 O1, O2의 교점을 각각 D, C라고 하고요. PD와 PC를 연장합니다. 이 연장선들이 각각 O2와 A와 B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 뒤에는 AC와 DP를 긋습니다. 이가 각각 O1과 각각 EF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 EF를 연장하여 GH를 그릴 수 있고 이때 AB와 GH가 평행합니다. 다음은 컴퍼스만 사용하는 작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로렌초 마스케로니는 이 유클리드 작도, 자와 컴퍼스를 모두 사용하는 작도로 그릴 수 있는 모든 도형을 자 없이 컴퍼스만으로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단, 이때의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은 그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원과 원의 교점을 이용하여 작도할 수는 있지만 직선과 직선, 직선과 원의 교점은 이용할 수 없고요. 이 직선을 그리는 것은 마지막 단계, 목표 도형의 직접적인 선분을 그릴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 도형의 꼭지점 위치를 정하면 작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컴퍼스를 사용하여 정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작도해내면 이는 정삼각형을 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로는 선분 A, B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중점 M을 작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작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작도법을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작도는 60도의 작도를 가능케 하고 이는 30도의 작도와 정육각형의 작도 등을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숙지해 두는 게 좋을 것이고요. 이 작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삼각형을 작도하는 것인데요. 이 한 선분을 A, B라고 하고 정삼각형의 마지막 꼭지점이 될 점을 C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A, B는 반드시 C, A와 길이가 같고요. 그러므로 A를 중심으로 하고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하면 C는 그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C는 B를 중심으로 하고 A, B가 반지름인 원 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는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작도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직이등분성의 작도입니다. 점 A, B에서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요. 이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합니다. 이때 PQ를 그으면 이가 선분 A, B를 수직이등분합니다. 다음은 각이등분선의 작도입니다. 각의 꼭지점 A에서 적당한 크기의 원호를 그립니다. 이 원과 각의 교점을 각각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 뒤 점 B와 C에서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줍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D라고 합니다. 그 뒤 반직선 AD를 그으면 이 각 CAD, BAD가 원래의 각인 각 BAC를 이등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선의 작도인데요. 여기서의 수직선이란 주어진 점을 지나고 주어진 선분의 수직인 선을 작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A에서 임의의 직선을 긋고요. 주어진 직선과 교점을 B라고 합니다. 그 뒤로 A, B의 중점 M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 수직인등분선의 작도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이 중점 M에서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이 원은 주어진 직선과 만나는데 이 교점을 H라고 합니다. 그러면 AH가 조건을 만족하는 수직선이 됩니다. 다음은 평행선의 작도입니다. 주어진 직선 M이 있을 때 이 M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M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지나는 적당한 직선을 그립니다. 그 뒤 이 점 P와 P를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 P'에서 같은 반지름의 원을 그려줍니다. 원 P와 직선 M의 교점을 R이라고 하고 P를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을 Q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 P'과 직선 P'의 교점을 Q'이라고 잡겠습니다. 그 뒤에는 선분 QR과 길이가 같은 이 QR과 반지름이 같은 원 Q'을 작동합니다. 그리고 원 Q'과 원 P'의 교점을 R'이라고 하면 직선 P', R'이 원래의 직선 M과 평행합니다. 이제 여러가지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직선 위에 한 점 C를 지나는 수직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수직이정문선 작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원C를 그립니다. 원C와 두 직선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다음은 정사각형의 작도입니다. 직선 위에 A를 지나는 수직선을 작도할 수 있고요. 이 뒤에 원 A를 그립니다. A가 두 직선과의 교점을 각각 BX라고 하고요. A와 반지름이 같은,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원 BD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C라고 하면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다음은 정오각형의 작도입니다. 먼저 원 O를 그리고 그 지름을 작도합니다. 지름과 원 O의 교점을 N이라고 했습니다. O를 지나면서 점 N을 지나는 지름과 이 지름과 수직인 직선을 작도하고요. 그 뒤 이 직선과 원 O의 교점을 A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반지름 NO의 중점을 M으로 합니다. 이는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통하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지름이 M인 원을 작도합니다. 그러나 이 원의 중심을 M으로 합니다. 이 원 M과 점 N을 그리는 직선을 연장한 직선의 교점을 A'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원이 이 원입니다. 그 뒤에 선분 AA''이 원 O에 내접하는 오각형의 한 번의 길이고 이를 계속 작도하고 계속 선분을 옮기는 과정을 반복하여서 정오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팔각형을 작도하겠습니다. 먼저 정사각형과 그에 외접하는 원을 작도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원의 중심에서 정사각형의 각 변의 수순을 씁니다. 그리고 이와 원의 교점을 잡아주면 원주 위에 8개의 점이 나오고 이 8개의 점을 연결하면 정팔각형이 됩니다. 이번엔 달걀 작도입니다. 중심이 O인 원을 그리고 지름 AB를 그린 뒤 지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의 A인 원과 직선 AC의 교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중심이고 AB가 반지름인 원을 작도한 뒤 E와 AC의 교점을 D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 1을 작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인 원을 그리면 달걀이 그려집니다. 이제 삼각형의 5개의 중심인 오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오심이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입니다. 외심은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고 내심은 이와는 반대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고요.
오타있네 여기. 수심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세 수승의 교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심은 삼각형의 두 외곽 이등분수의 교점으로 세 개가 존재합니다. 먼저 삼각형의 외심의 작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통하여 삼각형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고요. 이들의 교점을 O라고 하면 이 O가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내심 작도입니다. 그림은 복잡하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합니다. 이를 각각 AP, BQ, CE이라고 하면 이 세 직선이 한 점 I에서 만날 텐데 이 I는 내심이 됩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작도입니다. 삼각형 ABC의 중점 M을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통하여 작도할 수 있고 이 방법을 반복하여서 선분 AB의 중점, BC의 중점, CA의 중점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선분 AM, PL, CN을 긋고요. 이 세 선분의 교점을 G라고 하면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다음은 수심입니다. 이는 아까 수직선 작도를 이용하는데요. 각각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작도합니다. 이 세 개의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H라고 하면 점 H가 삼각형 ABC의 수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방심 작도입니다.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점 O1, O2, O3를 작도할 수 있는데 이때 O1, O2, O3가 각각 점 A, 점 B, 점 C의 방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도 3대 불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3대 불등 문제는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온 작도 문제로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U 한 번 사용하여서 주어진 어떤 각이든지 3등분하는 문제, 주어진 어떤 정렬면체든지 그 2배의 부피를 가지는 정렬면체를 작도하는 문제, 주어진 어떤 원이든지 그와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원전부터 내려왔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대수학이 발전한 19세기에 이르렀을 정도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외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유시스 작도로는 풀 수가 있으나 유클리드 작도로는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먼저 각 3등분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가지고는 임의의 각을 3등분할 수 없다는 방법이 3등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학자 피에르 방첼에 의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내용의 잘못된 풀이가 매우 많은데요. 첫 번째는 뉴시스 작도, 종이 접기 등 허용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무한히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근사값을 구한 경우이고 네 번째는 임의의 각이 아닌 각을 3등분한 경우입니다. 이 네 번째 풀이는 각 A를 작도한 뒤 이를 3배한 B를 작도합니다. 그 뒤에 다시 각 A를 그 안에 작도하여 각 B를 3등분을 했다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마치 화살을 먼저 쏘고 관역을 그린 뒤에 명중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두 번째는 델로스 문제입니다. 그리스의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 괴질이 돌아서 아폴론 신전에다가 신탁을 받았더니 신이 괴질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델로스 섬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전염병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델포의 아폴론 신전을 빌렸고 그로부터 받은 신탁은 다음과 같았다. 신전의 재단의 부피를 2배로 늘려라. 단 3번의 비율은 같아야 한다. 또는 이가 원래부터 재단이 정육면체의 형태이고 그 모형은 그대로 부피만 2배로 늘리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인들이 재단의 각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렸지만
전염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각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부피가 8배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각 변의 길이를 x, y, z라고 하면 이를 모두 2배로 늘리면 부피는 2x 곱하기 2y 곱하기 2z는 8xyz, 즉 8배입니다. 부피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각 변의 길이를 세제곱근 2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원의 정방화 문제로 원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주어진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증명하는 문제로 사실상 루트 파이의 값을 작도해야 합니다. 이는 19세기에 수학자 린데만이 파이가 어떠한 요리 계수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불가능하다고 논란이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